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분들 꼭 잡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무주택자한테 두 가지 시련이 닥쳤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불안. 특히 내년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의 계약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분들은 2018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전세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죠. 한마디로 늘어나는 전세금을 부담하기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3기 신도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어요.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다시 2026년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입주가 2026년이죠. 더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약 경쟁률이 너무 올랐습니다. 이번에 인천 계양지구 52대1 경쟁률 나왔죠. 지하철도 없는 동네인데 그만큼 수요가 지금 많이 중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전 청약 물량을 많이 쏟아붓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공급의 증가 효과는 아마 2023년부터 느껴질 것이고, 금리가 오르고 이 시기가 되어야 경쟁률은 좀 다소 낮춰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급이 많아진 건 알겠지만 당장의 거주가 불안하면 기다리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자, 주변 전세 가격이 엄청 올랐죠. 집주인이 자기 들어온다고 나가달라 그래요. 계약갱신 청구권도 못 써요. 자,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을 고가로 매수하는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집 마련까지 기다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있어서 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제40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떴거든요. 이 장기전세주택은요, 쇼킹 부동산이 가장 좋아하는 임대주택 정책입니다. 임대주택 티도 잘 안 나고요, 넓은 면적의 월세 방식이 아닌 전세 방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입주자 모집 공고는요, 저희 쇼킹 부동산 자료실에 진작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료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쇼킹 부동산에서 이후 추가로 정보 빨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40차 장기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에 모집 규모와 면적, 자격과 선발 방법, 그리고 모집 입주 시기와 퇴거, 그리고 보증금과 대출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체크를 드릴게요. 자, 먼저 모집 시기와 입주 시기 보겠습니다. 모집 시기는요, 9월 15일이고요. 첫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는 2월 달에 진행되는데, 입주 예상 시기는 단지마다 다르지만 내년 3월 이후부터 차근차근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출되나요? 예, 대출됩니다. 얘는 전세잖아요. 일반 전세자금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도 수월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전세 대출 최대한 받으시고요. 현금을 확보하세요. 내가 전세금 낼 돈 있어도 현금을 움켜쥐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 현금으로 분양 계약금하고요, 중도금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에서 공급되는 재건축, 재개발의 일반 분양을 노릴 확률이 크신데, 이게 앞으로 분양가가 점점 올라가면서 9억 초과하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것을 대비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당첨되면 바로 나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요, 입주 시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보증금도 내가 원하는 날에 바로바로 빼줍니다. 굉장히 청약에 최적화된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모집 규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공급부터 볼게요. 이 장기 전세는 신규 공급과 공가 공급으로 나눠집니다. 신규 공급은요, SH공사에서 뚝딱뚝딱 지어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정비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서 기부받아서 그것으로 공급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 공급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강동 리엠파크 13단지 무려 339세대의 전용 59제곱미터를 선발하게 됩니다. 보람의 자이에서도 전용 84제곱미터 26가구를 뽑게 돼요. 자, 장기 전세는요, 무조건 신규 공급을 노리셔야 됩니다. 왜? 공가 공급은요, 아무래도 세대 수도 적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규 공급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분들께 하늘에 주신 기회와 같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전세 보증금 살펴보겠습니다. 리엠파크 13단지는요 3억 2,500만원이에요. 전용 59제곱미터가. 보람의 자이는 4억 4,300만원입니다. 비싸다고요? 주변 시세 80%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중산층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장점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넣을 때까지 꼭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신규 공급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강동 리엠파크 13단지요, 무려 250호가 우선 공급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우선 공급은 어떤 사람이 해당된다?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기타 등등 포함이 되고요.
다자녀 가구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더불어서 신혼부부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신혼부부 기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를 준 자녀를 둔 사람까지 가능해요. 신혼희망타운과 조건이 똑같습니다. 자, 서울시 매입형은요, 이제 우선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노부모 부양 일부 하고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한테 3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우선 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를 어떻게 선발하나요? 자, 보시면요, 일단 신혼부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혼부부는 일단 순위해서 여러분들 청약통장 잘 관리하셨으면 순위는 다 1순위가 될 거예요. 문제는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70% 이내에서 먼저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70%면 어디자? 3인 가구는 43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496만원인데 이게 세전소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시는 외벌이 분들이나 맞벌이 분들은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 공급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나 소득 70% 이하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선발되냐 보시면은요, 가구 소득 중에서 특히 가구 소득이 낮다, 50% 이하다 그러면 1점 가점이 추가가 되고요. 미성년자 자녀 수,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처양 납입 횟수, 그리고 현 배우자와 혼인 기간인데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신혼부부 있으면요, 혼인신고 최대한 늦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나이,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플러스가 되는데 자녀가 2명일 경우에 가장 어린 자녀 나이를 책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이 유리하냐면요,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는데 둘째가 빨리 생겼어요. 그러면서 일도 쉬고 있는데 남편이 사업자면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신규 공급 받고요. 이제 공가 공급 볼게요. 기존에 장기 전세를 공급했는데 사람들이 퇴거해서 나갔어요. 왜 나갈까요? 청약 당첨돼서 나간 사람 되게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나간 자리를 공가로 채워 넣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유형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218세대, 그리고 B는요 1313세대인데요. 이 A는 실제 비어있는 장기전세 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하는 것이고, B는요 현재 거주자가 퇴거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 입주자를 선발하는 겁니다. 자, B는 절대 넣지 마시고요, A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공가 공급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구하고 강동구에서 6개 단지에서 선발하는데 무시하세요. 넣을 곳 하나도 없습니다. 2가구 1가구 이렇게 뽑죠. 팍 터지니까 그냥 안 넣으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자, 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초구에서는요 어째 제법 규모가 있는 데가 보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25가구를 발산 3단지에서 선발을 하고요, 내곡지구에서 전용 59제곱미터 일반으로 21가구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공가 가구 중에서는요 10호 이상 선발한 곳 중에서 지원을 하시고요, 내가 어지간한 가점이 아니라면은요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기 전세도요 중대형 면적 선호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래서 중형 면적 전용 84제곱미터는 박이 터지게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비싸면 비쌀수록 경쟁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기왕이면 보증금 4억 이상을 넣으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송파구, 양천구, 은평구, 의정부시, 중랑구 봐도요 넣을 만한 데가 신정 3지구하고요 신내 대시양 있는데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네요. 경쟁률 너무 높겠죠. 가점표 보시고 야, 나 안 되겠다 싶으시면 그냥 전용 84제곱미터는 좀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지역 살펴볼게요.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많이 뽑지는 않는데 강남구 지역에 역삼 자입봤더니 전세 보증금이 전용 59제곱미터가 5억 6천만 원입니다. 테헤란 아이파크는 6억 7천만 원이에요. 개나리 SK 뷰는요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6천입니다. 자, 이런 거 경쟁률이 셀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일반적으로 장기 전세는 5억이 넘어가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틈새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천구에서는요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에서 11가구 뽑기 때문에 여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는 그렇게 모집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초구 지역도 살펴볼게요. 와, 서초구 반포자이 이 비싼 지역에 5가구를 선발하는데 보증금이 7억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계속 보증금이 올라가요. 레미안 퍼스트 6가구 뽑는데 8억 3천만 원입니다. 경쟁률은 낮을 건데 좀 비싸긴 비싸네요. 이게 장기전세 제도가 조금 이제 회의론이 많이 나왔던 게 이렇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공급되는데 소득 제한이 있고 자산 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고가의 전세주택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비난이 있었거든요. 이게 좀 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자, 나머지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에서는 그렇게 넣을 만한 곳이 많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격은 여러분들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꼭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요약드리면 일단 서울 살아야 되고요. 당연히 현재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꼭 세대주는 아니고요. 서대원도 청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또 면적별로 또 아파트 단지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면적은요, 좀 더 엄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소득 기준으로는요, 3인 가구 기준으로는 62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709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로 보유하면서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의 자동차여야 됩니다. 매수가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 1년에 10%씩 감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4천만원짜리 차 샀는데 3년 정도 지났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 아무래도 중형 면적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 더 러프하겠죠. 자, 그래서 3인 가구는 748만원, 4인 가구는 851만원까지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자, 입주자 선정 방법 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기준인데, 일반 공급도요, 전용 59제곱미터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한테 우선 공급되고요. 그 초과 면적은 소득 기준이 없이 그냥 배점 합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건설한 소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이 되고요. 아까 서울에서 매입한 거, 재건축 아파트에서 공급되는 거 매입한 거는요, 뭐 분양 공급 가격이 5억, 6억, 7억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소득 기준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거주 기간이 중요하고요. 무주택 기간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 대부분 5점을 깔고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공급자 나이가 많으실수록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 수는 아무래도 태아와 이제 부양 가족 기준으로 해서 뭐 부모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성년자 많으면 당연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기 전세가 한참 많이 공급될 때 자녀 2명, 3명 이거 노리고 나으신 분들 꽤 있었어요. 게다가 청약 통장 납입 횟수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양 가족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 있으면 2점이 추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 구선원 전원 소득 기준이 50% 이하일 경우에 만점이 배정되고요. 그거보다 못하면 점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부양 가족 많고 소득 적으면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자, 좋은 기회입니다.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장기 전세 살다가 내가 만약에 청약 당첨 안 되면 어쩌지? 야, 경기도에서 좋은 공급 다 있다고 네가 맨날 이사 가라 그러는데 서울에 있으라 그러면 어떡하냐? 물론 서울에서도 앞으로 이사 공급 대책을 통한 공공 분양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분양가가 싸진 않을 수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청약에 당첨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장기 전세 주택의 매각 가능성을 언론을 통해서 조금 내비쳤거든요. 뭐 판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임대주택이 많으니까 부채가 많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매각하면은 그거 다 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각 가능성도 좀 염두해 주시고 지원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상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쇼킹부동산 서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